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세종대왕급 함정을 최고라 극찬하며 건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그 주요 대상으로 거론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미 주요 매체 등에서 그러한 거론을 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선박 건조 비용의 절반 이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각종 비용과 인건비 등 때문에 실제 매우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미국에서는 미 해군 장관이 다시 한번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금주 미국에서 한국을 다시 극찬한 것은 그러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은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둘을 경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일본 군수가 활성화되는 것도 미국이 주목하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보다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루기가 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라 미국에서는 방공망 등 다소 꺼리는 점도 있어 일본을 계속 언급하면서 넌지시 한국이 좋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 군함을 진행할 가능성도 내비친 국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 측 발표에서 미 해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예상이 전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으며 한일 간 미국 해군 함정 수출을 비롯해서 최근 캐나다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한국이 유리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본의 발표가 미국 및 캐나다까지 실망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함정의 경우 100척 이상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의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총합 최소 20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에 이러한 결과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본의 어떠한 발표가 나왔길래 한국이 경쟁에서 매우 유력한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근 한국 및 일본에 관한 함정 수요 배경과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관련지어 봐야 하는데요. 통해서 중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최근 강력 경고했습니다. 최근 또한 미군은 캐나다 함정과 함께 대만 회협을 동시에 횡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예민해하는 대만 회협 횡단을 그것도 단독이 아닌 동맹국과 지나가는 모습을 대놓고 연출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미국도 중국에게 상당히 거친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함정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가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적 우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 해군 수뇌부는 미국 조선소가 단순히 따라갈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중국이 세 척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 말합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중국의 군함이 미국보다 더 많고 함선 건조 용량도 더 크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CNN 방송이 미 해군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델토로 장관은 중국이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이를 배치하고 있다며 그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며 개선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중국 해군이 배치할 수 있는 군함 수가 현재 약 340척에서 몇 년 내에 400척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의 군함은 300척을 밑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해군 전력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델토로 장관은 미 해군의 조선소 용량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이 13개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한 조선소는 미국 전체의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건조 용량이 크다며 미국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함정이 미국 전력을 크게 초과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에도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수적 전략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30년에 중국의 전함수가 440여 척에 다다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CNN은 중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선박 중 일부는 틀림없이 미국의 일부 함정들보다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는 중국이 각종 미사일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탑재 중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구축함 중 하나라는 중국의 타입 055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요. 배수량이 12,000에서 13,000톤인 타입 055는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한 화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대공립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무선 및 대잠수함 무기 시스템을 자랑하며 중국은 이를 계속 양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줌 왈트급 구축함은 5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겨우 2척만 간신히 나왔지만 중국은 타입 55를 2014년부터 8대를 찍어내 매년 거의 한 대씩을 만들어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 주요 매체 CNN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해군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다에서
가장 높은 스펙의 저렴한 하드웨어를 가진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 혹은 간혹 일본에서 선박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조선소에서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재차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스펙과 콕 집어 세종대왕급 함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싱크탱크 연구원 블레이크 헤르징거에 따르면 확실히 중국 상대가 된다라면서 양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 왜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능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미 해군이 안보 문제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인해 동맹국에서조차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자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긴급 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그만큼 미국의 군사 물자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물자를 공급하느라 본토의 무기까지 재고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칫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다 보면 미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타입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대등할 수 있다 전합니다. 배수량이 10,000에서 12,000톤인 세종함은 중국의 타입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CL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당 9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종함은 한국의 강력한 함정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국방부는 이 함정 하나로 대공, 대함, 대잠수함 등 여러 동시적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히며 중국 55식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중국의 함정은 함정의 퀄리티보다는 양상과 가격 경쟁에만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일부 일본의 생산력과 해군 기술은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하여 탐내볼만 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조선업의 속도와 퀄리티를 동시에 가장 잘 뽑아내는 것은 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최첨단 병기라는 스텔스함 중 왈트는 녹이 범벅되고 고장이 잦았으며 당초 함정당 40억 달러, 약 5조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으나 만들다 보니 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제작 기간도 3년에 한 척이 간신히 나오는 꼴이다 보니 결국 실패한 프로젝트가 된 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5천억가량 하는 연안 함정은 수명의 3분의 1조차 못 채우고 줄줄이 퇴역합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1조 원가량이며 중국의 함정을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조선소의 퀄리티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 부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자국 사업을 살리는 것보다 당장 한국에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은 당장 한국의 조선소에 대형 발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 헤르징거에 따르면 한국은 납기를 맞추고 고품질의 선박을 생산해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납기는 물론 고품질 선박조차 생산하는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동맹을 두고 중국의 해양 패권을 내주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에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금주 돌연 신형 이지스함 건조 비용이 약 4천억엔가량 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의 건조 비용이 원화로는 한 척당 3조 6천억 원가량으로 당초 비용이었던 2조 2천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본조차 당황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일본은 애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백지화하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기존 체계보다 크게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은 건조함의 가격이 급상승해버린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과 다양한 원인이 적용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비용이 1조 2천억 원 정도로 제작되었던 것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이죠. 물론 여기에 무기체계나 로키드 마틴사의 스파이7 레이더가 포함돼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게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국과 비교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나 일본 내에서는 더욱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비용이 크게 올랐고 구축함, 잠수함 비용도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도 무조건 수주를 위해 단가를 후려치는 건 안 되겠으나
다소 유리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적절한 가격에 훌륭한 품질을 뽑아내는 가성비 국방으로 이제 해군까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한일 경쟁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해군에 어떠한 군비 선택이 있을지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